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군 한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총평하고 예상 커트라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총평을 만들 때마다 수험생분들한테는 좀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평하고 커트라인에 대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보는 수험생 군을 딱 두 가지 군을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봐서. 자, 하나의 군은 이번 시험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난 커트라인이 좀 궁금하고 내가 시험 잘 봤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수험생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군은 어떤 군이 있냐면 이번 시험에서 아쉬운 거예요. 못 본 게 확실히 있고요. 어떤 과목은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은 못 봐서 그것 때문에 이번 시험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미안한 마음이 드냐면 이 총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건 맞출 수 있었다. 이 정도는 대비가 되어야 된다. 내 강의로도 이건 충분히 대비가 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는 자기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강의를 했다면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군 말고 이번 시험에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요,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너무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어려운 시험이고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감 난이도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책하라고 갖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시험이 출제가 됐고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그냥 여러분들 담아하듯이 야, 뭐 이렇게 출제하냐. 뭐 이런 얘기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평을 할 때 어느 정도 객관화시킬 거라는 거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상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총평을 하고 그리고 지원자가 몇 명이다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다 정도로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7급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사실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군에서는 9급뿐만 아니라 7급 전문 강의까지 전부 다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상, 추정치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드릴 거예요, 당연히. 근데 커트라인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정치 이런 것들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9급 공채 국어로 한번 가볼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요. 시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군무원 9급 같은 경우에는 75분 안에 세 과목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당 25분이라고 기본적으로 잡지만 이번 국어에서 보통 25분을 초과하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소한 이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죠. 자, 이건 지문 중에 하나였는데 뭐 비지땀인지 그 쌍동방인지 뭐 합성어 고르는 문제, 그리고 뭐 한시, 속담.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은요, 너무 이제 골고루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만약에 군무원 스타일로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스타일은 어때요? 출제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서 기출문제도 또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출제되는 분야에서. 근데 안 나오는 분야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이 군무원 시험은 안 나오는 분야를 또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문법 같은 경우에 뭐 그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거나 그 문학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가 뭐 어렵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공부한 그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근데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보다 그 어렵다고 느꼈던 수험생의 비율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해서는 작년보단 약간 쉬웠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무원은 군무원 스타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렇게 이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군무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조문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조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기본 강의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되셔야 되고 그때 들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책에 있으니까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문제에서 제가 전부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라고 제가 해설 강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일일이 제 문제집하고 그리고 기본서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그 화면까지 캡처해 가면서 만들어 놨어요. 해설 강의를. 그렇죠. 그래서 조문 문제는 워낙에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한 번 받느냐 안 받느냐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좀 정리가 되셔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판례가 다수 출제되고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당사소송 문제였죠. 이송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기본 강의 때도 저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나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 거예요 하면서 해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잘 안 내던 분야입니다. 소송 파트에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근데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무원 시험에 이제 그 의도가 이제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행정법은 총론이 있고 그리고 강론이 있잖아요. 자, 이거 9급 얘기입니다. 7급도 전혀 달라요. 강론의 비중을 완전히 줄여버리고요. 한 문제 또는 그 이하로 만들어버리고 총론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처럼 다양한 파트에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하려고 이제 의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럼 대비가 불가능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지 자체가 우리가 미리 너무 많이 대비했던 거, 당사 소송에서도 직권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였기 때문에 이건 뭐 제 문제집에서도 딱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면은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신 판례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강사의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서 제가 스티브 유 판례라고 하면서 얼마나 강조했던 판례입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강론. 자, 19번 환매권 문제를 강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강론 문제를 뽑지 않았던 게 이건 강론을 따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맞추거나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총론에서 제가 환매권 뭐라 그랬었죠? 환매권 행사에는 제한기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환매권 행사에 제한기간 붙은 거 그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틀려버렸잖아요. 우리가 총론 지시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아예 이제 그 9급 시험에서는 이 순수 강론의 비중을 확실히 줄이려고 아예 없거나 한 문제나 없거나 이렇게 출제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어디까지나 강론 뭐예요?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총론에서 조례를 물어보면서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하고 연관쟁점 문제도 낼 수가 있고요. 공물도 앞에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하고 관련돼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뭐 소멸시효하고도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총강론 관련 쟁점으로 충분히 출제가 여전히 가능하고요. 강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무원 수험생들이 강론을 완전 버린다는 것은 약간 위험한 판단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수험생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난 이 파트 버리겠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험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총강론 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강론의 지식이 통합적인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래 제 책은 총강론 통합책이었잖아요. 분리할 거예요. 총론하고 강론하고 그래서 군무원 수험생분들도 총론 플러스 강론까지 다 공부를 하시는데
그 강론에 있어서는 제가 또 이제 군무원 이제 7급이 있으니까 강론을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하겠지만 강론의 이제 중요성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9급 수험생들도 완전 버리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왜냐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강론 제가 강론의 모든 내용을 싹 다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군무원에서 나오는 것만 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번 7급에서 제가 나온다는 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오시고 강론 아예 버리시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뭐 제 책으로 96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96점 못 맞은 수험생들은 뭐 이건 너무 못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멘탈에 손상을 입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조문 공부는 좀 중요했다. 만약에 조문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막상 문제는 쉽게 풀었는데 점수는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92점 정도면 고득점 라인이고요. 84점 이상이면 선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행정학은요, 예상치 못한 출제가 없었어요. 작년보다는 많이. 작년에는 뭐 학자 이름이 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래서 행정학에선 난이도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두군에서도 덕관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문제집으로도 92점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선생님 믿고 따라와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제의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뭐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앞서 말했었던 국어랑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렬은요. 좀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군수직렬. 자, 경영학.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영학. 자,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책에 없는 예측 불가능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경영학은요, 모르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가 됐을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물어보는 약간 그런 식의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못 보더라도 조금 완전 망치는 게 아니라 덜 망치는 거. 그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 경영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학에선 경영학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내려가긴 할 건데, 근데 작년보다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군수직렬보다는 이제 그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경영학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일단 원래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과목인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강사님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공부량을 늘리겠다. 이런 경영학 같은 과목은 진짜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물론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 외국 학문을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교수님들마다도 다 해석이 다른데 그걸 다 공부하시려고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경영학에 난 사활을 걸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을 늘리지 말고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회독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겠다라고 오히려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됐죠. 이 추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공개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학은 직전 연도에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출제가 됐던 건데 올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출제가 됐죠. 왜냐하면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하니까 요거 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공개가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안 돼버리면 그냥 어떻게 출제해도 수험생은 어려웠다 이렇게 하고 복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딱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도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출제했냐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난 이번 혹시 제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영학에 올인하겠어.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존에 하던 거 과목들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경영학도 하는 거지 경영학만 올인한다 딴 과목 점수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크게 인식은 하지 마셔라. 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예상 불가능한 출제가 있을 때 적응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너무 당황해서 막 찍다시피 푼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도 너무 마인드를 닫고 암기를 너무 하겠다고 들이파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그 사고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행정직렬 커트라인은 국어도 조금 쉬웠다. 행정법도 작년보다는 쉬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학도 작년보다 확실히 쉬웠죠. 그러면 이제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정도 뽑긴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비슷하게 뽑잖아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뭐 2배라고 수치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 자체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해군은 뭐 좀 올라갈 것 같고, 해병대가 작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좀 빵꾸나잖아요. 오히려 지원자들이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정이니까 뭐 그냥 비슷하게 봐주셔도 돼요. 뭐 78, 뭐 79, 80 이렇게 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좀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뽑거든요, 작년하고. 그리고 작년엔 조금 더 빵꾸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보다 확실히 쉬었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군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예상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해요. 작년에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인재 과목, 다른 인재 직렬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커트라인이 그래도, 자, 이 부분이 이제 2개가 내려갔고 이제 하나가 너무 어려운데 작년에 행정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과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조금이 아닌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 왜 그러냐면 공군은 작년에 오히려 이례적으로 좀 낮았던 수치고요. 그렇죠? 원래는 공군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0명이었는데 17명 뽑고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7급으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 군부원 스타일 뭐 제 행정법 시험 문제 그 기본 강의하고 문제집으로 충분히 96점이 가능했어요. 오히려 그 96점의 그 가능성이 그 9급보다도 7급에 더 있었습니다. 사실 그 9급에서 92점 정도, 92에서 96 이렇게 잡아도 무방한데, 물론 제가 96이라고 해서 다 증거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워낙에 출제가 잘 되지 않던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물론 그거 하긴 했지만 문제풀이 할 때 충분히 틀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92점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진짜 벗어난 게 없어요. 거의 그대로 출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군무원 7급은 좋아하는 데가 있다고요. 조직, 지방자치, 공무원, 공물법, 거기 위주로 다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 오류로 의심되는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5번 문항. 이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취소 소송이 있었다, 확정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고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2번 지문이 뭐예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행정처분이 취소가 된 상태에서 경정처분 들어간 거예요.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면요, 해당 행정처분은 없는 겁니다. 그럼 경정의 대상이 없는 거죠. 당연무효다. 그래서 오히려 정답이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답 오류가 의심이 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이건 좀 오류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조문은 총론이 조금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9급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작년보다 확실히 쉬웠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거 중상이나 상난이도로 잡냐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강론 쟁점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안 해봤다면 충분히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아놨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잡았어요. 이거 멘탈 중간에 좀 내가 아는 것과 전혀 이제 이상한 문제도 출제가 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고요. 네, 좀 요거는 어떻게 대비하면 된다? 그냥 지금까지 대비시켜드린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을 좀 잘 봤으면 매우 좋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경제학. 제가 경제학 그 선생님하고 좀 친한데 형님이에요, 형님. 저하고 이제 형님 호용호자는 사이인데 형님인데 이 시험 끝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이 7급 시험 끝난 다음에 7급 시험 공무원 시험 끝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SAT를 안 본다고 이거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출제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가직보다 훨씬 어려웠다. 지방직보다 훨씬 어려웠다.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시가 다 계산 문제 나오고요. 거시 개념 문제가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지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고 이제 국제경제학은 뭐 그렇다 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다. 자, 이제 국어 볼게요. 근데 국어는 대체로 문화에 따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또 어렵다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급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4과목이잖아요. 행정법하고 그리고 행정학하고 그리고 경제학, 국어잖아요. 그럼 이것도 작년보다는 쉬웠대. 행정학도 작년보다 쉬웠대. 자, 그리고 경제학은 어려웠대. 국어는 쉬웠대, 작년보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학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작년보다 쉬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다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일반 7급 수험생들의 유입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7급에 왜 그렇겠습니까? 이번 이제 그 공무원 7급 같은 경우,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P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7급에서 다른 이제 필기 과목들을 잘 볼 수 있는 수험생들도 PSAT를 통과 못 해가지고 그 떨어질 수험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공무원 7급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똑같이 7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7급 대우도 좋단 말이에요. 공무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7급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행정학 설명 안 하고 쉬었다고 바로 얘기했네요. 행정학도 대체적으로 문화에 따른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경영학 어떨까요? 이번에는 7급 군수예요. 7급 군수는 어때요? 뭐 국어,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 경영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경영학이 또 엄청 높았대요.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어도 작년보다 쉬웠고 행정법도 작년보다 쉬웠고 행정학도 풀만 했는데 경영학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도 작년보다 풀만한 과목이 3과목이 있었으니까 작년보다 커트라인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시험일수록 뭐가 잘 봤어야 되냐면 행정법, 행정학, 물론 국어까지 거기서 고득점 나왔으면 유리하고요. 제 수업을 들었다면 좀 여기서 95점이 아니죠. 한계가 이제 여기 25문제니까 96점.
를 맞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 군수직렬은 작년에 워낙 안 뽑았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육군을 조금 뽑긴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빵꾸 수준이었습니다. 점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더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확실히 상승을 할 거예요. 그쵸? 이거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예상치를 잡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의 추정치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총평하고 예상 커트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군무원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무원답게 대비를 해야 돼요. 교재를 보더라도요. 군무원 전용 교재 그리고 강의를 듣더라도 군무원 전용 강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 자체를 조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무원 9급 같은 경우엔 이제 3과목밖에 없고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4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을 뽑을 때 과목 수보다도 적잖아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군무원 되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 군대 내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오히려 군무원 시험 행정법을 잘 대비하면은 다른 시험 행정법 문제가 쉽게 풀리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험도 조문 문제 출제되기 시작했거든요. 기본 판례 위주 출제하고 최신 판례 비중이 좀 줄었거든요. 다른 시험들이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소방직도 그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같은 경우도 어때요? 물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골고루 다 공부를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학은 뭐 어차피 기출 위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무원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다른 시험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크고요. 군무원만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군무원 전용 강의로 들으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강요하거나 군무원 전용 강의 꼭 들어야만 뭐 합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기쁠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가장 제가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듣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 총평만 듣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합격이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반드시. 왜냐면 저도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시험이 이번에 조금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쉬세요. 일단은 좀 푹 쉬시고 그리고 제시를 대비하겠다, 나 바로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도요. 문제풀이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십시오.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따라갈 때 그러니까 다음 차수에 따라갈 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뭐 어떤 특정 과목만 못 봤으니까 다른 과목은 비중을 줄이고 그것만 해야지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국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행정법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이번에 경영학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경영학 성적을 조금 올렸는데 행정법이랑 국어가 좀 어렵게 출제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시 1차를 합격했었는데 사시 1차는 팔찌선답니다. 그리고 전혀 찍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시는요 1차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걸러내요. 그래서 2차는 거의 실질 경쟁률이 2.5대 1입니다. 자, 근데 1차에서 많이 떨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출제를 했었는데 제가 1차에서 이제 1차 붙기 전해 선택 과목을 경제법을 1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법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할 때 제가 겨우 합격했는데 그 이유가 딴 과목은 잘 봤는데 경제법 8개 틀렸어요, 제가. 떨어질 뻔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뻔한 거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스토리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슈퍼공부법 할 때 할 거예요,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한다고 자만해서 공부 안 하는 순간 그 과목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실력 체크한다. 아, 난 실력이 좋으니까 난 그 과정 다 필요 없어. 기본 강의 다 안 들을 거고 문제만 풀 거야.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 특히 이제 또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오버를 하게 되면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 이건 문제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뭐 국어나 행정법 문제만 풀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게 그 유기적으로 안 돌아요. 강의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강의에 어느 정도 그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진도를 뺄 수 있고 꾸준히 본다는 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강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경영학 못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시지 마세요. 정말로. 아셨죠?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경영학만 난 집중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제발 갖고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합니다. 아셨죠? 전 여러분들의 수험 선배로서 꼭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총평과 예상 커트라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